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영맨. 저는 고니고니입니다. 초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네요. 영민님 안 더우세요? 슬슬 좀 더워지네요. 6월에는 저번 달과 다르게 추천조립 PC를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바뀐 건가요? 6월 들어서는 대학생들이 1학기 종강에 들어가죠. 거기에 맞춰서 PC방 주요 인기 게임들 기준으로 추천 조립 PC를 준비해봤습니다. 사무용이나 게임용 같이 간단한 구분이 아니고 특정 게임 기준으로 설명해 주시니 이해하기 좀 더 쉽겠네요. 네, 그 전에 6월 주요 소식부터 전달드려볼까요? 6월에 있는 컴퓨터 관련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첫 번째 소식은 무엇인가요? 먼저 게임 출시 소식부터 전달드릴게요. 디아블로 이모탈이 6월 3일에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디아블로는 들어봤는데 디아블로 이모탈은 또 무슨 게임인가요? 디아블로 이모탈은 디아블로2와 디아블로3 사이에 20년 기간을 배경으로 하는 MMORPG 게임입니다. 2018년 11월에 발표했을 당시에는 모바일 게임에서 논란이 정말 많았었죠. 하지만 올해 4월 PC 버전도 발표하게 되면서 PC 유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게임도 다른 블리자드 게임들처럼 별도로 구매를 해야 게임이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디아블로 이모탈은 다른 모바일 게임들처럼 부분 유료화 게임이고요. 별도로 캐시샵을 운영하는 전형적인 MMORPG식 게임 방식입니다. 오, 그러면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몬스터 헌터 라이즈의 확장팩인 썬브레이크가 6월 30일에 출시가 됩니다. 모넌라이즈가 900만 장 판매를 했지만 평이 좋지 않았는데 확장팩은 어떤 변경점이 좀 있나요? 기존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퀄리티의 추가 퀘스트와 부실한 엔드 컨텐츠 때문에 평가가 좀 좋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지 오리지널 대비 필드가 새롭게 추가, 다양한 몬스터가 공개, 그리고 무기별 새로운 액션이 공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모논을 즐기시는 헌터분들이 매우 기대 중입니다. 태도가 너무 사기라는 fun향이 있지만요. 그럼 영매님도 구매하셔서 사냥하러 가실 건가요? 저는 지금 너무 밀린 게임이 많아가지고요. 출시 당일날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가격은 공개가 되었나요? 조사해보니까 스팀보다 다이렉트 게임즈가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렉트 게임즈 기준으로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썬브레이크 단품은 41,100원, 디럭스 에디션은 52,600원입니다. 디럭스 에디션은 뭐가 다르길래 단품보다 비싼 건가요? 디럭스 에디션에는 덧입는 장비, 제스처, 포즈 세트, 페이스 페인트, 그리고 머리 모양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일단 오리지널로 즐기시다가 나중에 뭐 디럭스 에디션에 추가되는 거 따로 구매 가능하시니까 따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소식은 무엇인가요? 5월 24일부터 5월 27일 동안 컴퓨텍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오, 정말 오랜만에 개최되는 거네요. 3년 만에 개최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PC 관련 주요 업체 중 엔비디아와 AMD가 기조연설에 참가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인 데스크탑 관련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우선 AMD에서는 라이젠 7000 시리즈 관련 내용을 추가 공개하였습니다. CPU 다이는 5nm, IO 다이는 6nm로 개선된 공정을 사용하였고요. L2 캐시가 1MB로 5000 시리즈 대비 2배 증가, 그리고 RDNA2 기반 내장 그래픽 카드가 드디어 추가됐고요. AI 관련 명령어 추가, PCI 익스프레스 5.0 도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스레드 기준 15%가량 성능이 향상되었고요. 그래서 블렌더 기준 12900K 대비 이름 불명의 7000 시리즈 CPU가 31% 더 빠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게임 플레이 영상에서는 실시간 클럭이 5.5GHz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출시 예정일은 올해 가을로 확정되었습니다. 출시 예정일이 올해 가을이면 신형 CPU를 만나볼 수 있겠네요. 성능도 많이 증가한 걸로 보이고요. 15% 정도면 정말 많이 올라간 편이긴 한데요. DDR5 도입, 공정 미세화, 클럭 상승된 거 대비 성능 증가가 적다는 평이 있습니다. 100% 정보를 공개한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확실한 성능이 공개되기 전까지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는 PC 관련으로 어떤 내용을 발표했을까요? 아쉽게도 엔비디아에서는 AI 플랫폼 개발 기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 비즈니스 관련 내용만 발표하더라고요. RTX 4000번대 관련 정보를 공개할 줄 알았는데 좀 아쉽습니다. 다음 발표 일정이 나오면 4000번대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월간 견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6월 월간 견적 설명드리기 전에 참고 사항이 있죠? 네, 월간 견적에서 표시되는 가격은 녹음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제품들의 현재 가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해서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6월 이벤트로 포토 리뷰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4분에게 샤오미 무선 스탠드 선풍기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포토 리뷰를 남기셔서 당첨 기회를 한번 가져보세요. PC방 주요 인기 게임 순위로 알아보는 추천 조립 PC. 첫 번째 게임들은 어떤 건가요? 우선 PC방 인기 게임들 중에서 사양이 가장 낮은 서든어택과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오, 서든어택이 생각보다 인기 게임인가 보네요. 네, 출시된 지 15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PC방이 스테디셀러고요. 권장 사양이 듀얼코어 CPU 같은 낮은 사양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무용 PC에서도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천 조립 PC를 i3 CPU가 탑재된 제품으로 추천드렸습니다. i3라고 하시면 가성비라고 많이 이야기하셨던 1100이 탑재된 건가요? 아니요, 이제 1100이 슬슬 단종 수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1100과 가격도 비슷하고 성능이 비슷한 1105가 탑재된 PC로 추천드렸습니다. 사무용 CPU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도 4코어 CPU에서 성능이 괜찮습니다. 근데 메이플 스토리는 요즘 사양을 많이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용 PC로 플레이해도 크게 문제 없을까요? 메이플 스토리가 권장 사양 기준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사양입니다. 온라인 게임들은 좀 사양도 중요하긴 한데요. 서버 쪽 최적화나 인터넷 상태도 좀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감안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요약하자면 메이플 스토리와 서든어택 정도는 요즘 웬만한 컴퓨터를 사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게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PC방 부동의 일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와 피파 온라인 4, 민속놀이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마지막으로 발로란트가 있습니다. 게임들을 보니까 사양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첫 번째로 설명한 게임보다는 살짝 높은 사양입니다. 이 사양부터는 엔트리급 그래픽카드나 성능 좋은 내장 그래픽 탑재 PC를 추천드립니다. 해당 게임 중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를 예시로 들자면 권장 그래픽카드 사양이 엔비디아 GTX 650입니다. 그럼 준비해 주신 견적의 사양 좀 소개해 주세요. CPU는 가성비 구성으로 라이젠 5 5600G를 탑재했고요. 램은 8GB 기본 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무용 PC입니다. 근데 라이젠 CPU들 중에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면 듀얼 램을 장착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해당 견적은 사무용을 우선해서 맞춘 견적이라서 8기가 한 장을 기본으로 구성하였고요. 더 높은 게이밍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듀얼 램 구성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성능 향상이 확실히 체감돼요. 근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저가형 외장 그래픽 카드 구성을 추천해 주셨는데 AMD APU로 구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가형 그래픽카드 가격이 아직은 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가성비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천드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장 그래픽이 좋은 AMD AP로 추천드렸네요. 세 번째로 소개해 주실 게임들은 뭔가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사양이 조금 높은 편인데요. 배틀그라운드와 로스트아크, 오버워치, 마지막으로 디아블로2 레저렉션입니다. 소개해 주신 게임들을 보니까 그래픽도 좋고 게임도 재밌다고 소문난 게임들이 여기 다 있네요. 네, 특히 배틀그라운드는 출시 이후로 PC방 사양의 고사양화를 일으킨 주역이죠. 해당 게임들은 GTX 1660 슈퍼 이상 그래픽카드를 권장드립니다. 준비해주신 견적 구성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견적은 인텔 i5 12400F CPU와 엔비디아 지포스 GTX 1660 슈퍼 그래픽카드를 탑재해서 가성비를 갖춘 견적이고요. 두 번째 견적은 CPU는 같은 12400F의 그래픽카드를 RTX 3060으로 탑재한 견적입니다. 그럼 램은요? 당연히 16기가로 구성해 주셨겠죠? 네, 게이밍 PC면 당연히 램 16기가 이상을 맞추는 게 좋겠죠. 요즘 게임들은 용량도 점차 많아지는 추세다 보니까 SSD도 240기가가 아니고 500기가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400F는 기본 쿨러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그래서 사제 쿨러를 따로 추가하지 않았고요. 덕분에 가격이 좀 더 내려갔죠. 그러면 두 견적 중에 어떤 견적을 조금 더 추천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주머니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RTX 3060 견적을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제일 많이 팔려요, 이 견적이. 100만원 이하로 좀 저렴한 게이밍 PC를 찾으시는 분들께는 GTX 1660 슈퍼가 탑재된 견적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게임들은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은 발로란트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풀 HD 144Hz 모니터 기준으로요. FPS 게임은 프레임이 정말 중요하죠. 그쵸. 저도 FPS 게임 좋아하는데 고주사열 모니터를 사용하니까 확실히 게임하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견적입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눈여겨봐야겠네요. 얼른 소개해주세요. 첫 번째로 준비한 견적은 인텔 i5 12400F CPU를 탑재했고요. 그래픽카드는 RTX 3060 Ti를 탑재해서요. 세 번째 견적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높은 게이밍 성능을 갖췄죠. 두 번째 견적은 인텔 i7 12700을 선택하였고요. 그래픽카드도 지포스 RTX 3070 Ti를 탑재해서 고사양 게임에서도 문제없게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견적에 탑재되었던 RTX 3060과 3060 Ti를 비교하신다면 게이밍 성능은 얼마나 더 좋아지는 건가요? FHD 해상도 기준으로는 성능이 25%에서 30% 사이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 견적으로는 게임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사실 이 견적부터는 안 돌아가는 게임이 없죠. 로아 배그 같은 웬만한 게임들은 다 FHD에서 144프레임으로 문제없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3070 Ti가 탑재된 견적에서는 QHD 144Hz도 충분히 넘볼 수가 있죠. 이 정도 사양이면 그냥 PC방 컴퓨터가 부럽지 않겠네요. 영맹과 고니고니가 준비한 6월 월간 견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TX 3060 견적은 고니고니픽, RTX 3070 Ti는 영맨픽으로 선정되어 6월 한 달 동안 컴퓨전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영맨 저는 고니고니였습니다. 뿅!